다음 발표자는 요시카타 베키 선생님이십니다. 네, 뭐 성함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에서 오셨고요. 2000년에 서울대학교에 편입하게 해서 심리학을 전공하셨습니다. 이후에 여러 연구를 하고 계신데 대표적인 연구로는 과거의 미디어 자료 분석을 통해서 연구를 한 한국에서의 과거 위안부 원서를 살피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과학적인 조사 방법을 통한 그 발표를 하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럼 예상이 되는 게 발표를 하실 것입니다. 네. 네, 지금 소개받은 요시카타 베키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즈베키스탄 출신 고려인에 대한 위식조사 분석, 기존 세대와 독립 후 신세대 간 비교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내용 대체로 이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먼저 이거는 좀 약간 좀 여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제가 유난히 왜 이 우즈베키스탄 출신 고려인의 세대 차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는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어떤 우즈베키스탄 출신 고려인 분하고 이산적으로 좀 접하는 기회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한 2주 정도 갔다 와서 우즈베키스탄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별로 왜 그런 데가 뭐 이런 식의 반응이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고려인분은 전혀 그렇지는 않는데 사람에 따라서 이 우즈베키스탄 자기 출신국에 대한 태도가 다를 수도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분이 모스크바에 처음으로 갔다 왔는데 소련이 아니라 러시아에 여행한 곳이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갔다 와서 또 다른 고려인 분한테 모스크바 가기 전에는 좀 무섭다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굉장히 좋았더라 막 이런 얘기를 했더니 다른 친구분이 왜 모스크바가 무섭냐? 그러니까 우리 원래 우리나라의 수도였던 그러니까 도시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듣고서 우리나라의 수도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런저런 얘기를 저한테 막 주시는 거예요.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이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서론이 좀 붕괴됐다든가 이런 것도 포함해서 세대 차이가 있겠구나라는 좀 생각을 좀 처음 갖게 돼가지고 그리고 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발표하신 이종선 교수님의 발표 내용에 고려인의 역사에 대해서는 또 충분히 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2000년대 이후에 고려인이 많이 한국에 좀 귀환하게 됐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재류자들이 우즈베키스탄 출신 고려인들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건 통계 자료에서도 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즈베키스탄 출신 고려인에 대한 연구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많은데 그중에서 선행 연구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좀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제가 관심을 가졌던 거는 이 소련의 붕괴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이라는 새로운 나라 독립국가의 탄생이라는 큰 전환기를 거치면서 어떤 그분들에게 어떤 정체성 변화라든가 민족 간, 국가 간의 차이 같은 것이 생겼는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데 일단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2018년에 선봉기 기타 논문인데 한국에 이주한 고려인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라는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고려인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가 현지, 그러니까 중앙아시아의 고려인 그리고 러시아 지역의 고려인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관한 연구는 굉장히 많은데 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별로 없다라는 그런 취지로 좀 설명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연구에서는 모국에 살고, 그러니까 모국이라는 건 한국이죠. 한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고려인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문제의식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특히 집중적으로 이 정체성을 파악하려고 했었는데 이 언어 능력, 제가 좀 제 관점에서 중요한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면 전반적으로 언어 능력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한국어의 사용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좀 높았다라는 좀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한국 음식이라든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러니까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그래도 한국 문화보다는 고려인 문화에 또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약간 제 주목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죠. 그 10대와 20대보다는 30대, 50대에서 평균 점수가 높다. 평균 점수가 높았다라는 것은 이 한국 문화에 대한 저기 뭐죠? 그러니까 고려인 문화보다는 또 한국 문화를 좀 중요시하는 그런 경향이 이 30대, 50대 이상에서 좀 더 나타났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교류나 그런 관계에 있어서도 한국인보다 고려인하고의 교류가 더 많은 것이 확인됐다. 이런 내용으로 바탕으로 고려인들이 한국어를 좀 더 많이 습득할 필요가 있다. 그거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살면서 정착하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주민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이 좀 더 활발하게 개발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거는 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들이 이 정체성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한국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좀 살핀 그런 연구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듯이 중앙아시아의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그 고려인에 대한 전체성을 살핀 연구는 꽤 많은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제가 많이 좀 참고한 연구가 손동기 2012년 연구 그리고 2013년 연구입니다. 여기서는 고려인 사회에서 우즈베키스탄에 동화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별로 없다. 그거는 신세대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민족주의 국가, 그러니까 다민족 중심의 다민족이란 타민족이죠. 타민족 중심의 국가인 우즈베키스탄이 새로 탄생했고 거기에 앞으로 계속 살아가에도 불구하고 우즈베키스탄에 동화하려고 하지 않다라는 그런 것이 조금 나중에 그 나라에서 사는 그 고려인들의 삶에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문제의식이 좀 갈려 있는 것 같은 그런 연구입니다. 여기서 제가 굉장히 좀 많이 참고가 됐었던 부분은 여기서는 세대 차이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많이 좀 살핀 부분이 좀 있어서 제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읽었습니다. 이걸 따르면 그러니까 소련이 분계 고쳐서 우즈베키스탄이 독립국가가 되고 공용어가 우즈베크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신세대들이 우즈베크어에 대해서 특별히 습득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별로 없다라는 얘기가 되게 간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용어를 습득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나라의 주류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우즈베크 사람들하고의 교류가 그러니까 소통이 어려워질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 그 고려인의 입지에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같다. 이런 문제의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특히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미 뭐 소위 말하는 귀환 이주자인 고려인을 대상으로 이 소련의 붕괴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의 독립이라는 그 체계 전환기를 전후로 해서 어떤 그 위치 차이가 생겼는지를 주로 관심사로 잡고 설문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특히 그러니까 취약 연령일 때 취약 연령 됐을 때 이미 우즈베키스탄 독립국가가 된 사람들하고 그 이전 세대 그렇게 되게 나눠서 그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자, 본 연구는 첫 번째로는 그 줄신국의 그 체제 전환에 따른 그 경험의 차이가 세대 간에서 어떤 국가 간이나 민족 간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일단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한국 그리고 줄신국인 우즈베키스탄의 국가나 사회에 대한 어떤 태도 차이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한국 사회가 이 귀환 이주자들을 이해하기에 있어서 어떤 또 새로운 그 관점이 필요한지
검토하는 것이 목적으로 잡았습니다. 조사 방법은 지금 뭐 코로나 시대라는 것도 있어서 기본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구글 폼을 사용해서 그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문항수는 80개를 선정했습니다. 이 문항 작성에 대해서는 뭐 물론 제가 생각한 것도 많지만 나중에 그 손해연구하고의 좀 비교도 하고 싶어서 손동익 등의 연구에서 포함된 그 질문 중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것들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설문지 작성에 있어서는 일단 제가 러시아어를 못하지만 이게 러시아어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가지고 처음에는 한국어로 작성했지만 그거를 전문적인 번역가를 위례해서 그리고 이분도 우즈베키스탄 출신 고려인인데 번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번역한 다음에 또 다른 고려인 분한테 자문도 받고 내용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한국어도 선택할 수 있게끔 했지만 실제로는 협조해 주신 그 참여자들이 모두 다 러시아어를 선호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러시아어 설문지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사 대상인데 이거는 사실 뭐 제 여러 가지 좀 한계가 있어서 그다지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변전되지 않도록 되기 위해서 일단 소개받을 때 자기하고 좀 다른 속성이 있는 연령대라든가 아니면 직업이라든가 사는 지역이라든가 다른 사람이 혹시 있다면 그런 사람을 우선적으로 소개해달라는 식으로 해서 일단 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이라는 이 모집단을 될 수 있는 대로 좀 반영할 수 있게끔 뭐 노력은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분도 뭐 물론 많겠지만 저는 일단 한 명당 2만 원씩 그 사례를 좀 지급하면서 좀 이런 조사에 별로 사실 응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 분까지 포함해서 여러 사람을 받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좀 했습니다. 전체 참여자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일단 전체 다 합계가 36명이었고 그리고 여성, 남성 이런 식의 비율이었습니다. 그리고 연령 평균은 38세 정도가 되었고 거주 지역은 아까 그 선행 발표에서도 있었지만 이런 그 고려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업은 생산직, 공장 노동자 같은 분들이 가장 많았고 나머지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선호행 연구하고도 비교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습니다. 재료 기간은 평균이 한 6.8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사람이 많았는데 그 배우자는 결혼한 사람의 70% 정도가 우즈베키스탄 출신 고려인하고 결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한국인은 이 정도였고요. 그리고 이건 전반적인 경향인데요. 한국의 생활에 대한 그 만족도도 물었는데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다. 그리고 10년 뒤에도 계속 한국에 살고 싶다라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한국에서 그러니까 어떤 손해 연구는 한국에서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연구도 있었는데 제 연구는 일단은 전반적으로 한국 생활에 좀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은 일단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그 세대 차이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집단을 연령을 기준으로 두 집단으로 나눴습니다. 기성세대 집단은 1984년 이전 출생한 사람들로 잡았습니다. 이때 평균 연령이 48세 정도가 됐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아무래도 나이가 많은 만큼 한국의 재력 기간도 좀 많은 긴 사람들이 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좀 큰 변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따로 이 좀 긴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의 재력 기간이 긴 사람들을 또 뺀 것도 또 따로 산지를 했습니다. 길다라는 거는 9년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 9년 이상인 경우를 좀 제외한 평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세대는 1985년 이후 출생자들이었고 평균 연령이 29.8세 정도가 됐고 이분들이 아까 장기 재료자 뺀
사람들의 그 평균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의 재료 기간 4.65년 정도 재료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참고로 장기 재료자 중에서는 3명이 한국 그쪽으로 귀화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결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뭐 그 설문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0개나 됐는데 오늘 발표 시간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가 그 중에서도 좀 이번 주제에 맞는 것만 좀 선택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나의 조국이라는 생각이 드는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은 복수 선택이 가능했고 첫 번째가 한국, 그리고 두 번째 우즈베키스탄, 세 번째가 러시아, 그리고 네 번째가 소련, 그리고 기타는 본인이 기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질문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복수 선택이기 때문에 일단 합계가 100% 이상 넘어가겠죠, 당연히. 일단 한국을 선택한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았지만 이거는 사실 한국에서 살면서 조국이라는 걸 생각하는데 어떤 식으로 좀 생각했는지 이런 좀 팩트가 있어서 이거 좀 해석하는 데는 조금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랬고 주목할 만한 부분은 좀 일단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태도인데 우즈베키스탄을 조국으로 선택한 사람들의 비율은 신세대에서는 굉장히 좀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85% 차지했고 물론 기성세대도 장기 재료자를 좀 제외하면 좀 높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이 85%라는 것은 굉장히 좀 큰 비중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그 조국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은 신시대가 좀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또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 소련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사실 이거는 관심이 있어서 물론 설정한 질문이었지만 기성세대에서 이렇게까지 높게 나타날 줄은 사실 좀 예상하지 않았었습니다. 소련을 선택한 사람이 기성세대에서는 그러니까 60% 넘었고 그리고 이 장기 재료자를 제외한 사람들의 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그것보다 더 높았습니다. 73%나 됐습니다. 신세대에서 있기는 있었지만 이 정도 그쪽도. 이거는 굉장히 좀 저는 좀 주목할 만한 내용이 아닐까. 왜냐하면 소련이 없어지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30년이 지났는데 그거를 좀 선택했다는 건 저는 좀 의미가 있는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선택한 사람은 그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로써 내용으로 좀 보면은 자, 일단 기성세대에서 존재하지 않은 국가인 소련을 선택한 사람이 많았다는 것은 이 소련의 붕괴라는 것이 또 하나의 좀 어떤 시리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조국이 좀 사라지는 그런 이벤트였을 수 있다라는 이렇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세대에 있어서는 우즈베키스탄을 조국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거는 김범수 2019년의 논문에도 이런 그 기술이 있는데 일단 우즈베키스탄을 자기네들의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은 일단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좀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람들이 우즈베키스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좀 더 다른 질문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선행연구에서 나라에 대한 그 기속의식 같은 거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언어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언어 능력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습니다. 자, 이거는 그 손동기 선행연구에 포함되어 있었던 질문인데요. 비슷한 나이에 그 우즈베크어만 사용하는 사람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할 수 있는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걸 보면은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신세대에서도 우즈베크어만 사용하는 사람들하고는 꽤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거는 손동기의 선행연구하고는 일치하는 내용이지만 신세대에서도 우즈베크어를 그다지 많이 좀 습득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그런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2언어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사실 제1 언어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다 러시아어를 선택했기 때문에 제2언어에 대한 결과만 보여드리는데요. 두 번째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언어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래도 신세대는
우즈베크어를 듣는 사람이 한 3명 중에 1명꼴로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기성세대하고는 좀 다른 점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기성세대에서는 재래기간이 길지 않은 사람들을 한해서도 한국어가 차지하는 비율이 좀 더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민감한 질문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우즈베키스탄이 분리 독립된 거에 대해서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것도 세대 간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신세대에서는 매우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자, 그런데 기성세대에서는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그리고 부정적인 반응도 좀 더 많았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신세대는 우즈베키스탄이 독립된 국가가 된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지만 기성세대는 그렇지 않은 경향이 좀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즈베키스탄이 앞으로 발전할 것인가 전망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자, 이것도 매우 그렇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한 30% 정도 차지하는 신세대에 비해서 기성세대에서는 좀 약간 그게 좀 그렇게까지는 아닌 그런 좀 경향 차이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 이거는 아무 제약이 없이 그리고 직업 등 좋은 조건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어느 나라에서 정착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신세대는 30%가 우즈베키스탄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성세대에서는 정착,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재래 기간이 적은, 그러니까 독립된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생활도 꽤나 많은 기간을 그 경험한 그런 사람만의 사람의 그 한정해도 기성세대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을 선택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것도 세대 간의 큰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신세대도 신생 우즈베키스탄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완전히 적응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인식은 좀 확연히 좀 기성세대와는 좀 다른 점이 좀 있다고 그렇게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일부는 신세대 일부는 자, 좋은 조건만 지어진다면 우즈베키스탄에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반대로 기성세대는 소련이 조국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상 주신국이 온전한 상태로는 남아있지 않다라는 의미에서는 한국밖에 선택할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좀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것만으로 좀 결론짓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차이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자, 그다음에 한국 보조 고려인들이 이제 한국이나 한국 사회에 대해서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한국에 살면서 고려인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어느 사회나 차별은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차별이 있다라는 식으로 나타났습니다. 경향은 세대에 따라서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데 그래도 매우 그렇다라고 하는 사람이 신세대가 좀 더 많은 것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나는 외국인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고 하는 대답이 신세대에서 굉장히 높았습니다. 55%나 됐습니다. 매우 그렇다라는 건 굉장히 좀 강한 반응이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기성세대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동화에 대한 적극성에 대한 질문. 한국에서 살면서 스스로 한국인 같은 한국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자, 신세대는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매우 그렇다라는 대답은 없었고, 그리고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를 합하면은 가반은 훨씬 넘었습니다. 자, 그래서 신세대는 동아의 의지 적극성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약간 편이다. 기성세대에 비해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인데, 한국에서 살면서 같은 민족으로 취급받지 못해서 서운하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아까 동화에 대한 적극성은 신세대에서 약한 편이었는데, 그런데 이런 서운함이라는 그런 데 있어서는 신세대가 좀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우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3분의 1 정도씩 되어 있었고,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기성세대에는 별로 없었던 거 봐서는 같은 민족으로 취급받지 못한다라는 서운함은 신세대에서도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으로서의 이질감이라는 것은 약간 신세대에서 또 높은 경향이 있고, 그러면서도 동화에는 신세대가 덜 적극적인 것 같고, 그런데도 그 같은 민족으로서 취급받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소외감을 좀 느끼는 것 같다. 이거는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그대로 같은 민족으로서 받아들였으면 한다라는 그런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한국인의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닌 그런 사고가 아닌가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즈베키스탄이 타 민족의 민족주의 국가가 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고려인이라는 집단에 대한 자각을 어쩌면은 좀 더 강화한 측면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좀 추측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에 지금 그 우즈베키스탄의 그 고려인이라는 그 민족 집단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물었습니다. 앞으로 우즈베키스탄에서 고려인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고려인들의 활발한 그 활약으로 우즈베키스탄 사회에서 그 고려인들의 그 고려인들이 인정받는 민족이 된다라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비율이 신세대에서는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기성세대에서는 좀 적은 편이고, 그리고 거꾸로 점점 그러니까 동화되고 민족성이 좀 약해질 것이다라는 좀 부정적인 시각의 비율은 기성세대에서 좀 더 많은 편이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중립적, 그러니까 변화가 없을 거다라는 그런 의견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 부정적 비율로 봤을 때 신세대가 좀 더 고려인의 미래에 대해서도 좀 더 긍정적이고, 고려인이 적어도 형상유지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사라지거나 그 쇠퇴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가로서 우즈베키스탄에 얼마나 좀 지금 관심을 유지하고 있는지 한국에서 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뉴스를 보는가 뭐 이런 것은 네,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고려인 커뮤니티에 참여하는가, 장기 재료자는 아무래도 좀 그게 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제외하면 기성세대하고 그 신세대하고 좀 비슷하게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료 기간이 길어지면 점점 한국인하고의 관계 같은 것이 그래도 큰 비중을 차지하게 돼가는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그래도 고려인 커뮤니티하고의 관계는 어느 정도는 유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도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고려인이 아닌 우즈베크 사람들하고의 교류를 얼마나 하는가라는 질문도 해봤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는 교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대에 상관없이 나타났습니다.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네, 좀 시간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스포츠 경기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좀 물어봤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그 선수가 이번에 도쿄올림픽에서 그 금메달을 탔는데 그게 태권도 종목이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좀 재밌는 재밌다기보다 그런 결과였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거를 극과 중심적인 시각으로 봤는지 아니면은 한국 문화인 태권도라는 측면에서 봤는지 그거를 좀 보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일단 극과 중심적인 관점이 좀 더 신세대에서는 강한 것으로 나타난 걸로 좀 일단은 보입니다. 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제 신세대에서는 그 우즈베키스탄이 꼭 발주해야 되는 나라는 더 이상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들어가고 싶은 사람도 있고 뭐 그렇다. 그러면서도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동화가 꼭 필요하다 이런 것은 아니고 그러면서도 고려인의 미래에 대해서도 비교적 희망적인 면이 보입니다. 지금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고려인이라는 그 정체성의 지금 현대는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면적으로 보인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그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도 다시 우즈베키스탄에 돌아갈 수도 있고 이런 디아스포라라는 현상이 이제는 그 한국에서의 생활에 불행하니까 아니면 한국에서 적응 못하니까 돌아가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의 선택으로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 고려인의 정체성에 있어서 그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한국인이 아닌 고려인이라든가 이런 그 요소들이 정체성의 하나로 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선동기 손해연구에서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우즈베키스탄에 사는 데 있어서는 좀 혼란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긍정적인 면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론으로는 자,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 고려인을 바라볼 때 기성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신국인 어떻게 보면 조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소련이 없어졌다라는 그 산실감 그리고 신생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에 대한 약간의 당황감 같은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좀 이해를 해야지 그분들의 정체성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반대로 그 신세대한테는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그 애착 같은 것이 생겨나고 있다. 그러면서도 고려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고려인이라는 아이덴티티가 결코 한국인하고의 동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을 결론으로 하고 저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진숙입니다. 두 분 교수님 발표 잘 들었고 뜻깊은 자리에 이런 토론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토론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제이주가 일회성으로 단행되어 거주국에서의 정착으로 완결되기도 하지만 또한 수세대에 걸쳐서 연속적인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화의 진행, 출신국과 거주국의 초국적, 물적, 인적 교류, 이주 네트워크의 활성화로 인해 이주민들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노동, 투자, 교육의 기회를 고려함으로써 제3국으로 재이주를 하거나 모국으로 역이주를 감행합니다. 특히 1990년대부터 냉전체제 붕괴와 세계화의 과속화로 인해서 재외 동포들이 한국으로 유입하는 사례가 급속히 증가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경우에는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했고 그 이후에 러시아 민족 중심의 동아 정책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즈베키스탄 독립운동과 경제 개방으로 인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고 또한 많은 수는 한국으로 재이주를 했습니다. 기존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관련 연구는 크게 지리적으로는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현지 조사를 통해서 진행된 연구와 두 번째, 이주 노동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중도 입국 청소년, 전문 인력 등 다양한 동기로 역이주를 감행한 후에 한국 내 체류 중인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에 관한 연구가 있습니다. 본 연구는 후자에 속하는데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3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세대에 따라서 국가 간, 민족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에 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이번 토론을 준비하면서 고려인 정체성과 관련된 선행 문헌을 몇 번 검토했는데 기존의 다른 연구들의 비견에서도 본 연구의 설문 문항이 굉장히 체계적이고 정교하게 잘 짜여졌다는 느낌을 받았고 후속 연구로 파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본 발표 자료를 차후에 이제 학술지 논문으로 이제 선생님께서 발전시킬 때 어떤 점이 추가적으로 고려되면 좋을지에 관해서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제가 고려인 연구자는 아니지만 수행했던 중남미를 거쳐서 미국으로 제주를 갔거나 혹은 한국으로 여기주를 한 중남미 동포에 대한 연구와의 비교적 관점에서 몇 가지 간단히 이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목을 약간 수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이제 참여자 개요에서 연령 분포와 그리고 한국 거주 연수 분포를 24세에서 60세 이상 그리고 1년에서 25년까지로 굉장히 통합적으로 제시를 하셨는데 20대, 30대, 40대 등 혹은 1년에서 5년, 5년, 10년 등등으로 분화해서 이제 그 정보가 제시가 된다면 참여자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정보 제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전에 이제 설문을 한 이후에 이제 다 사용을 하지 못하고 일부를 제외한 적이 있는데 선생님 연구를 보면 우선 참여자 중에 31명은 한국에 8년 이하로 체류하였고 딱 5명만 이제 장기 체류자였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사견이지만 선생님이 이제 그 이유가 있으시고 그래서 이제 이 5명도 포함을 하셨겠지만 이 5명을 제외하고 비교적 단기 체류자들에만 초점을 두어서 기성세대와 신세대의 차이를 더 명확하게 이제 대비하는 그런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 나머지 이번 연구에서 제외된 5명을 후속 연구에서 한국에서 장기 체류와 역위주 경험이 고려인들 정체성에 미친 영향은 후속 연구에서 조사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차후에 투과하시는 논문에서 제가 그 학술지에 이제 편집이사로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눈에 보이는데 도표를 흑백으로만 인쇄하는 그런 학술지가 있는데 만약 그런 학술지에 투고를 하게 되신다면 색으로 구분하신 그 원형표보다는 일반표로 설문조사 결과를 작성하면 어떨까요? 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또 24번째 슬라이드부터 한국 사회에 대한 요구와 같은 연구 분석 관련 제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적 방법 연구자여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고려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직접 삽입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즉 이제 여령이 충분히 지금 사실은 논문이 아니라 보고서 한 권 분량의 지금 조사를 개인이 하신 거라는 점에서 굉장히 저는 이제 대단하시다고 생각을 하지만 혹시나 이제 여력이 되신다면 혼합 방법론, 즉 양방과 질방을 같이 활용하셔서 러시아 통역자를 대동하시고 소수 몇 명이라도 인터뷰를 하셔서 심층 면담 내용도 포함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참고로 그 영남대 인류학과 이은정 교수님께서 쓰신 대구 지역 고려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고려인 2분의 구수사를 활용해서 이제 논문을 쓰셨거든요. 많은 수가 아니더라도 소수라도 이제 이제 면담을 해서 그 내용이 중간중간에 삽입이 된다면은 훨씬 더 내용이 풍부해질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특히 선생님 발표에서 제일 좋았던 점이 중간중간에 제시하고 있는 질문이 너무 예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이 예리한 질의를 바탕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셔서 논문에 포함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본 연구와 연계해서 혹은 후속 연구에서 심층 면담을 통해서 세대별로 차이를 보이는 요인이 우즈베키스탄식의 교육을 받고 성장하였기 때문일지 혹은 한국으로 귀환을 통해서 새롭게 형성된 인식의 변화는 없을지 그리고 또 정체성 면에서 한 개의 국가나 민족을 선택하기보다는 혼성적이고 다중적인 정체성을 가진 경우는 없는지에 대해서 연구가 좀 더 심층적으로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편집 관련된 작은 제안인데 저는 질방 연구 시에 연구 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표로 만들었는데 본 연구에서도 연구 참여자 수가 비교적 크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의 인적 사항을 대한 정보를 표로 구성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직업 면에서 기타가 16.7%였는데 저는 이제 그 유학생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기타에 유학생이 얼마나 포함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대 구분에서 84년 이전 출생과 85년 이후 출생으로 구분하셨는데 이 양집단에 속하지 못하는 83년도, 84년도, 85년도 출생한 참여자는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관계상 하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한 중남미 동포들은 스페인어를 매개로 그 출신 국가뿐 아니라 스페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중남미 타국 출신들과도 중남미 식당이나 클럽 등을 통해서 활발하게 교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혹시 유사하게 러시아어가 매개가 되어서
비단 우즈베크인뿐 아니라 다른 러시아권 이주민들과의 교류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나머지 질문이 있는데 나머지 질문은 선생님께 이메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게 논문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거의 보고서 수준의 굉장히 방대한 연구를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하셨다는 게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게 굉장히 감사했고 그 발표 자료만으로도 저한테는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네. 도움이 되는 지적과 제안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이거를 또 발전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라기보다 제가 그러니까 그거를 거의 다 받아들여서 그거를 좀 발전시키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연령대에 좀 비어 있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거는 해당자가 사실 없는 것도 있고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세대 차이를 보려고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앞으로는 좀 이 나이 이상 사람만 좀 소개해달라든가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좀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어를 매개를 해서 뭐 저기 카자흐스탄이라든가 그 다른 지역의 고려인하고의 교류라는 거는 굉장히 좀 관심이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도 굉장히 좀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